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최경영입니다. 연하는 음식을 삼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음식을 구강에 집어넣어서 잘 씹고 또 침을 분별해서 이제 삼키기가 쉬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음식을 인두, 식도, 그다음에 위장까지 가는 전 과정을 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연하장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연하장애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강기와 인두기, 식도기의 증상들인데, 먼저 구강기 증상을 보시면 음식을 잘 씹지를 못한다든지 침분배가 안 돼가지고 입이 말라서 음식을 잘 못 삼키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침분비가 너무 과도하게 침을 막 이렇게 흘리시는 분들,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음식을 삼키고자 하는 생각이 떨어지신 분들, 음식을 이제 물고만 있는데 삼키지 못하시는 이런 분들이 구강기 증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두기 증상에서는 이제 가장 흔한 것이 음식을 삼킬 때 잘 삼키지를 못하고 주로 목에 걸려 있다는 이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음식이 식도 쪽으로 잘 내려가지를 못하고 기도로 흡인이 되어가지고 사례가 들리고 기침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중에 어떤 분들은 또 코로 음식이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식도기에서는 식도에 종양이 있다든지 계실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음식이 잘 내려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위식도 역류 같은 걸로 해서 음식이 이렇게 역류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개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신경과 관련되어 있는 증상과 그렇지 않은 증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신경계 원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뇌졸중 환자들입니다. 뇌 손상이나 뇌 종양, 또 파킨슨 환자,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비신경성 원인으로서는 이제 두경부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 또는 이제 근육병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순 노화로 인해서 근육이 감소되는 근감소증, 연하장애가 상당히 많다고 되어 있고, 몇 년 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일반 노령층 3분 중에서 1분 정도가 연하장애 증상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 정도로 아주 많은 노인층에서 연하장애 증상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원인들이 주로 흔히들 생기는 그런 질환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환자들 중에서 한 절반이 연하장애 증상을 보인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파킨슨이나 치매 환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경부암도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연하장애 증상들을 보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치료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침습적인 치료라고 해가지고 수술이나 시술하시는 분들, 그런 치료법이 있겠고, 비침습적인 방법들은 약물을 쓴다든지 아니면 재활치료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활치료는 보상적인 치료 방법과 촉진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상적인 방법은 연하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은 아니고, 음식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들을 시켜드리는 것들인데, 음식 중에서도 액상식을 드실 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점도를 좀 올릴 수 있는 점도 조절제 같은 것들을 써서 드리면은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쓸 수 있고, 고개를 단순히 이제 돌려서 드시게 하면은 음식을 삼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상적인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촉진법은 운동법 또는 재활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보상법과 달리 연하 기능 자체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촉각이라든지 전기 자극 등등을 해서 자극을 하는 방법을 쓰고, 여러 가지 운동법들을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치료법을 정하는 것들은 환자분의 원인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어떤 부위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치료 방법들을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폐 이상이 있으면 폐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운동법 시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치료법들을 적용을 할 때 한 가지 치료만 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적인 치료 방법, 촉진 방법 같은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간단한 교육도 이제 시도만 가지고 되기도 하고요. 그 정도가 심하신 분들, 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복합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병원이나 여러 치료 기관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회복이 되었는지를 봐서 해당되는 치료를 하게 되고 단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증상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어떤 치료를 한다든지 식사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식사나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증 근무력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근무력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통해서 연화장애를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식도에 개실이 있다든지 수술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물고요. 대개는 재활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상성 치료 방법은 사실 비가역적인 질환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치료법이 되겠고요. 진행성인 경우에도 그 진행 정도를 좀 늦춘다든지 식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위험한 고비들을 넘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환군에서도 꼭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원인, 중증도에 따라서 다를 텐데, 연화장애 가장 이제 많은 대상군이기도 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연화장애를 보이는 군들이 좀 많긴 한데, 예후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고에 따라서는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거의 90% 환자분들이 정상 식사를 한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그에 반해서 무결핵병 같은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를 않고요. 그래서 질환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치료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많은 질환군들이 최근에는 시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좋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꼭 포기를 하지 마시고 치료를 좀 받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가 가능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연화 기능이 어떤지를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음식을 드시는 것이 안전하고 어떤 음식은 드시면 안 되는지 등등을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음식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쓰지 않아서 기능이 퇴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말씀드리는 식사 금기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많은 뇌졸중 환자분들은 물과 같은 액상시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두경부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덩어리가 진 것들을 잘 드시지를 못하고 액상시기를 더 잘 드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해당에 대한 음식을 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음식들은 충분한 영양이 공급이 되도록 제조가 되고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담당 이제 영양사분께 영양평가를 좀 받고 추천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중을 측정을 해 보셔가지고 빠지지 않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영양소의 충분 여부는 피검사라든지 검사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영양사분이 평가를 해서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연화 기능이 개선되어서 식사를 하셔도 되겠다라는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대개 몇 달 이내에 해결이 되시는 분들이 많고요. 불행히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식사를 평생 못 하시고 콧줄을 이해하는 비위관이라든지 아니면 뱃줄, 위로관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비위관을 하고 계시다가 몇 달 또는 1년 후에 빼고 정상 식사를 하시는 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뇌졸중이나 두경부암, 파킨슨 등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 근육이 좀 빠져서 연화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이 되도록, 특히 단백질 같은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평소에 열심히 하시고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제 조사하기는 하지만은 조기에 연하 기능 평가를 해서 관리를 해주는 군하고 그렇지 않은 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폐렴 같은 아주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뇌졸중 후에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연하 기능 평가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이제 맛있게 드시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서는 정말 아주 소중한 낙인데 즐거움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저희 의료진들도 너무 좀 안타깝고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용기를 잃지 마시고 치료에 힘써 주시고 치료를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가까운 병원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면은 해결을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 사례가 걸리시는 분들, 최근에 빈도가 잦아든다든지 목소리가 바뀐다든지 가래가 최근에 자꾸 이제 끓는 것 같은데 원인이 확실치 않다, 이러신 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열이 나는데 특별한 원인이 없을 때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